예, 앞서 경상남도 어, 희망나눔 통합돌봄 지원 사업의 다양한 형태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각 사업별, 4개의 영역별 단위 사업들이 지역별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뭐 어느 하나 뭐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없죠. 그러나 이제 그 중에 특징이 될 만한 요소들을 제가 좀 선별적으로 말씀드렸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의료의 연계, 접점을 어떻게 하면 좀 원활하게 또 정례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기인한 사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 연계망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커뮤니케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이 4가지 영역에 주요한 것이 뭐 얼마 전에 우리 시범 사업도 마찬가지, 우리 법률화도 마찬가지, 의료 요양 돌봄, 의료가 얼마나 중요하면 먼저 왔겠습니까죠? 의료 요양 돌봄을 어떻게 연계하고 가급적이면 병원 또는 요양병원 또는 요양원 거주시설에서 생활하시게 하는 것보다는 개개인의 욕구를 누리면서 본인의 주거 환경 안에서 최대한 거주하시면서 여생을 보내시는 게 좋겠다. 그런 측면이라면 퇴원 환자를 우리가 잘 연계하고 있는가, 우리가 퇴원 환자에 대한 정보를 잘 수렴하고 있는가를 고민했고, 그래서 이제 병원을 찾아다니게 되었던 거죠. 22년, 진주 경상대 병원을 시작으로, 병원에서는 그때 시범사업 일환으로, 어, 퇴원 환자, 퇴원 환자 연계 사업을 운영하고 계셨고, 그 다학제적 지원이 병원 내에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사회복지사, 간호사 이런 분들이 이제 배치가 되어서 퇴원 환자에 대한 복지 연계 사업들을 지금 하고 계시고요. 또 보건 연계 사업들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병원에서 운영이 되다 보니 병원의 퇴원 환자들이 주로 보건소 사업에 많이 연계되더라는 거죠. 물론 보건소 사업을 연계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바람직한데 사실 우리 통합 돌봄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돌봄 서비스와 더 유기적으로 좀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은 없을까를 고민하게 되었고 그 중에 이제 대상자를 연계하는 전산망이 공공의료 연계망이 있더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걸 인지하게 되어서 복지부 산하의 그 공공의료 연계망 담당 부서와 저희가 회의를 가지게 되었고 저희 사업 내용을 설명해서 이 연계망 권한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한을 가지고 어, 죄송하지만 음성호를 혹시 안 하신 분이 계시면 음성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우리 진행하시는 분들 좀 음성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공공의료 연계망을 활용해서 퇴원 환자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받게 되고 그 퇴원 환자에 대한 정보를 받으면 저희 그 경사원 내에 통합돌봄 지원센터 내에 돌봄, 긴급 돌봄 사업과 인공지능 돌봄 사업, 그리고 지역복지자원과 연계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난이도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으로 연계해서 희망복지원단으로 고난이도 사례를 한번 연계해보자 라는 측면의 사업이 이루어졌었습니다. 대략 뭐 이런 실적들이 있었고요. 하다 보니까 뭐 저희 그 다른 사업과도 연계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애인으로 해서는 저희 사서원 내에 비장애인 쉼터 그리고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뭐 방문의료지원센터 그리고 종합재가센터 그리고 요양돌봄의 강력 사업 등등의 사업과도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촘촘한 그런 퇴원 환자에 대한 어떤 지원 체계를 뭐 꼭 공공의료 연계망이 아니더라도 병원이랑 사업들을 지금 또 희망나눔 통합도로 지원 사업 지역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죠. 네, 그런 것들을 좀 대략 몇 가지 소개를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사례 중에 주요한 사례가 하나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 공식적인 교육 자료에 얼굴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왜 모자이크를 하지 않았냐면요. 이분이 방송에 나오셨어요. 예. EBS 나눔 0700이라는 방송 사례에 나오셨고, 또 구두로 저희 쪽에 이런 좋은 사례들을 소개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좀 편하게 들고 나올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의 성함은 허땡땡님이시고요. 뭐 찾아보시면 다 나오실 거긴 하지만 59세입니다. 아직 우리 노인 연령으로 대상은 아니시죠. 근데 이분이 급격한 파킨슨 질환이 오게 되었죠. 파킨슨 병이 급성기로 오다 보니 거동이 갑자기 불편해지셨고 거동이 불가해지셨고요. 근데 또 다문화 가정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배우자인 그 아내분이랑 이제 별거하셨고 이혼하시고 지금 아들 이 당시에 4학년인 아들과 이 두 분이 이제 거주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이 대상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요. AI 스피커를 설치한 대상이었던 거죠. 이분이 이제 하루에 어쩔 때 많게는 한 세 번, 또 일주일에 뭐 주기적으로 한 두세 번씩 이렇게 살려줘를 많이 할 때는 이렇게 발화를 하셨던 분인데, 왜 이렇게 많이 발화하시는지 저도 통화도 해보고 했지만 한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집에 찾아가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죠? 저 옛날 그 빨간 벽돌 2층 집은 가파른 계단으로 올라가야 하는 구조잖아요. 그리고 그게 난간이 옆에 없기 때문에 자칫 거동을 잘 못 하시면 옥상 밑에서 떨어지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딱 그 2층에 사는 가정이었습니다. 정말 무릎 정도밖에 오지 않는 그런 벽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야 했고요. 그 올라가는 과정이 너무 불안하고 위험해 보여서 제가 대상자 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외부 출입을 하세요? 하니까 아, 일주일에 뇌질환성 질환이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오신다더라고요.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오는 날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외부 출입을 하신다고 합니다. 사지가 너무 떨리기 때문에 혼자 내려오시다가는 정말 큰일 날 상황이셨고요. 그리고 이제 좀 질환 때문이신지 좀 불안감도 있으셨고 우울감도 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부정발화 심리 상담도 저희가 좀 해드렸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분에 대한 뭐 저희가 가용한 지원 체계가 이제 제도권 안에서는 이미 충분히 되고 있었고 어쩌면 더 이상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EBS 나는 0700이라는 방송 사례로 저희가 신청을 해서 프로포절에 당선이 되었고 보증금을 이제 3천만 원 후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층 집으로 이사를 지금은 하셨고 이제 본인의 그 파킨슨 질환도 잘 관리하시면서 또 우리 자녀분도 지금 초록우산에 또 추가 방송이 되어서 후원금을 또 받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AI 스피커를 접하지 않았다면 이 대상을 알지 못했을 것이고요. 우리 정말 우리 현장의 사각지대 대상자들을 제대로 발굴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요. 그래서 인공지능과 또 통합돌봄과 그리고 이제 보건의료 연계 사업들의 형태가 이제는 어느 하나 각자 따로 보지 않고 같이 같은 동일선상에서 고민해야 하지 않는가. 그래서 인공지능의 어떤 플랫폼, 대상자에 대한 응급 안전 확인과 그 응급 안전, 특히 위기 과정이 발굴이 되고 인지하게 됐다면, 그러면 그때 이후에 구속해서는 통합돌봄과 또 지역의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영역들을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센터에서 좀 올해부터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스마트 건강돌봄버스 사업이고요. 우리 경남은 지역이 너무 넓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범사업 지역도 지금 뭐 이루어가고 있지만 시범사업 지역이 아닌 곳도 있고
또 도서벽지, 정말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는 인공지능 돌봄이 뭔지도 모르시고, 또 우리가 보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노인 맞춤 돌봄, 그리고 장기 요양, 그리고 뭐 다양한 장애인 활동 보조 등등의 사업을 정보가 없어서 못 받는 분도 있으실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우리가 찾아가는 통합 돌봄 안내 창구를 만들자라는 취지로 이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려면 어느 정도 사정 도구들이 좀 탑재되면 좋겠다 해서 인공지능, 이왕이면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 돌봄 사업도 관제하고 있기 때문에 AI 스피커와 함께 다양한 인공지능 돌봄 기기들을 이 차에 넣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올해 한 천여 명 정도 대상자를 지원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내년부터는 주기적으로 더 많은 활동들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탑재되어 있는 기기들을 한번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나만의 약 비서, 나비라고 하는데, 우리 AI 스피커의 기능을 일부 탑재한 패드형의 어떤 인공지능 돌봄 기기고요. 동반해서 워치가 같이 이제 제공이 됩니다. 여기에는 워치를 충전할 수 있는 단자가 있고, 그냥 놓으면 워치는 충전이 됩니다. 근데 이제 워치의 기능은 어르신의 혈압이나 뭐 심박, 그리고 뭐 위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들어가면 아침, 점심, 저녁 약을 놓을 수 있는 상자가 있습니다. 상자. 그래서 그 어르신이 약을 드실 시간이 되면 얘가 알림을 해주고 여기 위에는 또 응급 버튼이 있어서 119로 연결하는 버튼 그리고 이제 인지재활 게임 그리고 생활정보, 날씨, 뭐 건강 체조 이런 동영상 이런 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 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를 저희가 이제 시범적으로도 조금 운영하고 있는데 한 40대 정도만 또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폼 체크라고 하는데요. 요거 저희가 이제 차에 실어서 이렇게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카메라에 이제 어르신 앞에, 대상자 앞에 서시면 좌우 쏠림을 확인할 수 있고 앞뒤에 쏠림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를 이제 측정해서 측정값을 토대로 우리 주임님이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요. 또 핸드폰으로 그 운동 처방까지 해드립니다. 운동할 수 있는 동영상이 핸드폰 카카오톡으로 가고 그 링크를 누르면 해당하는 본인의 체형에 맞는 운동 방법들을 동영상을 보면서 하실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청력 운동기기인데요. 이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청력 주파수의 정도가 저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저도 알게 됐는데, 그 주파수 희미하게 들리는 그 지점까지 측정을 해서, 그 희미하게 들릴랑 말랑 하는 그 측정치를, 여기 인공지능 AI 기기가 측정을 해서, 그게 선별이 되면 그 측정 주파수를 계속 내보내서, 청력 운동을 할 수 있을 정도, 운동할 수 있는 재활 훈련까지 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BT케어인데 이거는 이제 VR입니다. VR. 예, 착용을 하시면 치매 인지 재활 게임 뭐 이제 부산 갈매기 뭐 이런 게임이 있는데 뭐 까마귀를 잡는다든지 하여튼 어르신 수지 기능 뭐 또 인지 기능 이런 것들 기억력 기능 개선할 수 있는 게임들이 안에 탑재되어 있고요. 또 그 지역 명소들도 몇 군데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둘러볼 수 있게끔 힐링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들도 안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정신건강 진단기기인데 키오스크고요. 다양한 정신건강 척도가 이 안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 버튼을 누르면 본인의 어떤 우울감 또는 신경증, 뭐 어떤 불안도 이런 것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할 수가 있고 가용한 지역의 정신 의료기관들도 요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엑소리 헤비라고 하고요. 착용을 하면 그 근력의 측정을 해줍니다. 딱 착용을 하면 근력 측정을 하고 그 측정을 한 값을 바탕으로 진동 주파수가 여기 진동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시켜주는 그런 기기이고요. 이거는 위 웨어러블 기기인데 허리에 이걸 착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장단지, 그러니까 무릎 위에 이걸 착용을 해서 여기에 모터가 달려 있는데 한 3kg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모터로 보행을 하실 수 있게끔
물론 보형이 불가하시는 분이 이걸 착용한다고 해서 보형이 되지는 않고요. 조금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요 지지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고, 반대로 부하를 좀 줘서 어, 걷기 운동, 걷기 훈련을 해서 근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웨어러블 장비입니다. 요 별이는 우리 경남의 우주항공청 개청에 따라서 경남이 마스코트를 만들었습니다. 네, 별이라고 하고요. 그 마스코트를 만들자마자 저희가 이제 돌봄 인형을 우리 외형으로 경남 마스코트 외형으로 바꾸어서 이 안에 인공지능 AI 스피커와 같은 기능을 탑재한 기기를 삽입해서 어, 별이 이 버튼을 눌러서 치매 예방 게임이나 말벗 그리고 음악 감상 그리고 이제 날씨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그런 인공지능 돌봄 인형입니다. 이것도 한 70대 정도 저희가 배분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 효과는 돌봄 서비스의 강력 지원 기능을 좀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것, 그리고 이제 AI를 활용한 돌봄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고도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이제 통합돌봄과 관련된 어떤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상을 살리는 돌봄의 기술이라고 제가 거창하게 적었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이제 돌봄을 정말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의 힘도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돌봄을 우리가 과거에 선별적으로 보지 않는 보편적인 서비스 내에서 좀 확대하는 것도 지금은 고민해야 할 단계이다. 그래서 통합돌봄이 내년부터는 우리 경남 전체에 시행될 예정이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경남도청에서 돌봄과 관련된 조직 개편도 어느 정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돌봄을 묶어서 전담 조직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아마 발표되지 않을까 하고요. 이러한 동향들을 잘 우리가 우리 각 민간 공공이 같이 함께 협업해서 만들어 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이제 사실 올해 커뮤니케어와 관련된 공무 국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 연수를 다녀와서 저 혼자 이거를 하기는 좀 아까워서 오늘 교육을 할애해서 많은 분들에게도 좀 같이 알리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우리 커뮤니케어 시범사업 지역도 있으실 테고 다양한 수행 기관도 있으실 텐데 해외에는 뭐 도대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 궁금해 하실 수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소개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주로 이제 갔던 곳은 독일과 네덜란드 이 두 곳입니다. 처음에 이제 독일에 제가 도착을 했는데요. 한 14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아우, 좀 힘들었습니다. 근데 내리자마자 우리 가이드가 딱 인사를 하면서 하는 말이 지금은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브랜드 파워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 그래서 돌봄, 복지 서비스도 이제는, 어, 한국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하고 있는 복지와 달리 이 독일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가 어떤 건지 위주로 한번 좀 잘 소개를 해 봐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할 만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고요. 또 우리가 잘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첫 번째 간 곳은 베리스 호펜이라는 산림치유센터입니다. 근데 이곳은 돌봄을 강강화해서 그 강강 인프라와 돌봄을 같이 결부해서 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잘 인식이 안 되죠? 뭐 때문에 돌봄과 관광이 결부될 수 있는가?를 봤더니 이 지역은 크나이프라는 사람, 이 수도사입니다. 크나이프라는 사람이 이 다섯 가지 요소로 그 예방적인 치료 요소들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굉장히 오래됐죠. 이 다섯 가지 요소들을 관광 상품화했고 그 관광 상품화를 통해서
재화, 사회적 경제적인 요소들을 발굴해내는 형태였습니다. 그 5가지 요소를 설명을 드리면 물치유. 제가 이 크나이퍼 5가지 요소를 우리나라 동양 철학에 좀 빗대어서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보통 우리 동양 음양 오행 기법이 있잖아요. 그거랑도 좀 비슷하다. 오히려 서양의 오랜 이전부터 동양 철학을 빗대어서 어떤 예방적 치료 효과들을 만들어내고 있구나. 좀 이색적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로 하는 게 물치유, 냉수마찰이에요. 냉수마찰. 팔이나 발, 무릎까지 오는 목욕을 할 때 아주 차가운 약 10도씨 정도의 물에 담구었다가 다시 냉수마찰, 어, 따뜻한 물에 또 36에서 37도씨 되는 따뜻한 물에 5에서 15분 담그는 것을 반복하는 그런 형태였고요. 단신욕을 차가운 물에서 12에서 18도씨 60초 동안 또 하는 이러한 어떤 메커니즘을 반복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이걸 해봤더니 크나이프가 굉장히 건강해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또 두 번째는 음식 치유입니다. 자연적이고 계절적 음식을 적당하게 먹는 거. 아까 요 관광지라고 했죠?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음식 치유의 요소들을 레스토랑에 적용한 거죠. 그럼 요 곳에 가면 크나이프가 제시한 음식을 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또 치료적인 효과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적당하게 먹자. 많이 먹는 것보다. 이거는 뭐 사실 다 아시는 부분인데 잘 안 되죠. 예. 저도 안 되는데. 예. 일단 식물 치유 그리고 우리 그 산청에 보면 약초 축제도 하잖아요. 뭐 우리가 보면 뭐 인삼, 뭐 한방 약재 지금도 저희는 즐겨 먹고도 있는데 이곳에서는 허브를 잘 드시는 것 같아요. 허브차. 감기가 걸리면 허브차를 먹더라고요. 이 허브차를 먹고 아로마 향기를 맡고 이런 것들을 이 지역에 가면 메커니즘으로 받으실 수 있다. 이게 이제 관광 상품화에서 루틴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운동치유, 맨발로 그 특정한 거리를 계속 걸을 수 있게끔 특정한 마을 단위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을 가면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이 되게 뭐 자연스럽게 맨발로 다닙니다. 예. 그리고 마음치유, 요 어, 휴양 관광지를 인증받기 위해서는 주변에 공장이나 뭐 이런 자연 위에 되는 요소들이 없는 곳을 지정할 수가 있다더라고요. 이 크나이프 이후에 다른 지역도 이후에 생겼는데 그래서 이 주변 환경은 굉장히 청정 지역이다. 산림욕이 가능하고 공기가 청정한 지역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말씀을 드리면 더 이해가 될 텐데요. 이렇게 도로도 있고 근데 도로는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인도도 있고 뭐 차도도 없지는 않지만 이 주변 양 사이드에 보면 이런 냉수 마찰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들이 곳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대략 봤을 때 한 100m, 한 2, 300m 주기로 이런 시설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가다가 그냥 들어갔다 나오고 뭐 이런 격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 경관이 이렇게 정원화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꽃과 자연 어떤 뭐 환경들이 이제 둘러보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질 정도의 그런 마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수도원을 조금 전향해서 그러니까 보건 의료 서비스를 일부 가미한 거주 시설들이 이제 마을 그 지역 집과 그런 건물 형태에 크게 뭐 언밸런스하지 않는 것처럼 그냥 일반 생활하는 주거 공간처럼 이렇게 곳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우리가 보는 요양 돌봄의 관점이 이들이 보는 요양 돌봄의 관점과 다르더라고요. 가령 내가 제2의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하고 고민하고 프리미엄화되어 있다. 라는 인식을 저는 많이 받았습니다. 네, 이런 어떤 레스토랑 역시도 정말 주변에 밖에 날씨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제 차 한잔 하면서 레스토랑에서 밥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고요.
정말 특징적인 것은 독일, 네덜란드 보면 차보다 자전거가 더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도로가 좁기 때문에 차보다 자전거가 교통수단으로서 더 빠르고 효율적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저도 이런 부분들은 좀 이색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물들이 어떤 현대식 그런 건물들로 지어진 공간도 물론 있었지만 이런 휴양림 또 관광 돌봄 상품화되어 있는 이런 지역은 도로가 좁고 또 건물들도 예전에 고풍스러운 그런 건물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예. 이게 우리 돌봄 서비스를 이제는 우리나라 굉장히 현대화되어 있고 선진화되어 있지만 돌봄을 이제 좀 고민하는 단계에서 이런 전경이나 이런 환경에 대한 돌봄 휴양 도시도 고민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운영 형태를 좀 제가 소개를 드리면 그 치료와 요양을 위해서 하루에 약 3천 명에서 4천 명이 방문하고요. 연 90만 명 이상이 이곳을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독일, 네덜란드 뭐 주변에 유로화를 쓰는 지역에서는 그냥 막 도로가 다 이어져 있고 그냥 편하게 우리 다른 지역 가듯이 우리 뭐 경남에서 창원, 산청, 마산 가듯이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국가에 요양을 하기 위해서는 이 크나이프 요법을 하는 이 지역에 와서 어, 쉬었다 가는 거죠. 크나이프 요법 시설과 170여 개의 숙박시설 등 제반 시설이 이곳에 갖추어져 있다. 이곳에 오면 그냥 숙박 그리고 요양 그리고 내가 조금 치유를 받고 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10,0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제 여기 거주하시는 분이. 그러면 여기 거주하시는 분 반 정도가 이 산림, 치유, 휴양림과 유관된 근무를 하시는 분들. 4,000명. 그래서 그냥 여기에 거주하시면 경제적인 부분들도 그냥 자연스럽게 예, 이루어지는 거죠. 어. 그래서 수입 대부분이 치유 산업에서 발생이 된다. 그래서 치유 도시 인근에는 산업 시설을 지을 수가 없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치유시설 대부분은 정부 소유지만 주민들이 그 주주로 참여해서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하는 구조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치유산업의 이익은 주민에게 돌아올 수 있게끔 수입과 직결되고 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친절하시고 뭐 물어보면 잘 알려주시고 또 언제나 도울 준비가 되어 계신 분들로 저는 느껴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곳에 방문하면 방문객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휴양세를 걷게 되어 있습니다. 세를 걷는 거죠. 그리고 그 내가 묵는 그 숙박업소에는 그 휴양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숙박 요금 안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휴양세를 가지고 정원을 꾸미고 관리하고 확충하는 그런 형태였고요. 그래서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면 도시를 하려면 요양세를 한 3에서 5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8천 되겠죠. 이용료를 이제 다 부과해야 해요. 그리고 게스트 카드를 내가 이 지역에 방문해서 구입을 하면 그 3에서 5일 또 10일 정도의 패키지가 되어 있는데 게스트 카드를 활용해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야외에 있는 모든 시설을 다 이용하실 수 있고 무료는 아니죠. 뭐 세금을 내니까. 예, 예. 근데 이제 별도의 비용이 드는 것은 도시 내 공연장, 공연을 주변에 이제 곳곳에 공연을 하는데 뭐 버스킹도 하고요. 공연에 대한 비용은 이 휴양세나 패키지 비용에는 별도였습니다. 그거는 별도의 비용을 내고 이제 공연을 볼 수 있는 구조였고요. 근데 이제 숙박하면서 치유하는 프로그램은 이제 노인이 부담하기에는 좀 많이 부담되지 않을까 해서 물어봤더니 독일 같은 경우는 비용의 상당 부분을 독일이 공보험과 사보험이 잘 연계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사보험을 가입을 하면 그걸 내가 그 상품화 되어 있는 사보험에 가입이 되고 공보험을 별도로 뭐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그 사보험에서
다 수혜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구조였고요. 그게 연계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40세가 넘은 국민은 이 보험에, 공보험이든 사보험에 가입을 하시면 누구나 4년에 한 번씩 3주 동안 이 치유시설을 즐기실 수가 있고, 보험을 적용할 경우에는 뭐 4주 동안 이제 숙박을 하셔도 28만 원이면 가능한 부분이 되는 거죠. 굉장히 저렴하게 이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 바트 베리소펜 이 지역이 요양도시로 인증을 받으면 이제 그게 이제 관광 상품으로 개발되는데, 이러한 어떤 제약사항들이 있다. 기후 요소, 뭐 공기, 뭐 설비, 인프라 이런 것들이 요 안에 지역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1920년대부터 이제 온천이 개발되면서 활성화되었고, 이 주변 온천과 그러니까 냉온수를 하면서 관광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 다음 지역은 코디안 하우스 커뮤니티 애쉬본이라는 지역이 있대요. 이제 우리나라는 장기 요양 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거주 시설이고요. 장기 요양 등급은 우리나라가 1등급이 가장 높잖아요. 여기는 5등급이 가장 높습니다. 반대죠. 그래서 2등급에서 5등급이 거주할 수 있었고, 연령은 65세 이상이었고, 이거는 위수탁 협약을 통해서 우리나라처럼, 근데 우리나라는 짧잖아요. 5년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한 30년 동안 장기로 위수탁 그 협약을 맺어놓고 시작을 하는 단계입니다. 종사자는 42명, 입소자는 60명이었고요. 어, 입소자 어르신 10명, 또 이제, 남자 어르신 10명, 여성 어르신 분들 50명, 예, 요, 비율이었는데, 예, 독일도 우리나라와 같이 여성분들이 수명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코리안 하우스 커뮤니티 애쉬본이고요. 독일의 그 시설에 제가 우리나라 시설과 다른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개별화에 좀 초점이 맞춰 있다. 그러니까 복도부터 집의 어떤 분위기를 내기 위한 뭐 가구나 복도의 어떤 비치 기구나 이런 것들이 정말 친숙하게 느껴지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15명이 하나의 어떤 특정 공간에서 거주하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15명의 2명의 케어 인력이 이제 붙어서 케어하는 상황이었고요. 여기 보면 이제 주방이고, 앞에 보면 요 주방 건너편에 소파가 있고, TV가 이렇게, 벽걸이 TV가 있습니다. 소파는 이렇게 쭉 둘러져 있는데, 어르신들 제가 소파를 못 찍었던 이유는 어르신들 앉아서 TV를 보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얼굴이 좀 그래가지고 안 찍었습니다. 네. 소파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자연스럽게 TV를 보면서 담소를 나누고 계셨는데, 어떤 분은 뭐 이렇게 채소를 두시는 분도 있으셨고요. 굉장히 자율적이었습니다. 본인이 나가고 싶으면 24시간 언제든 나가실 수 있는 구조였고, 자녀분들이 오시면 또 언제나 그 가족분들이 거주하는 특정한 방에서 누구나 이제 생활하시면서 어르신과 이렇게 어울려서 이제 만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별도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설과는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예. 그래서 뭐 다른 부분들은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과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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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장기요양 등급 5등급 중에 2에서 5등급 뭐 말씀드렸고, 이제 한 달에 본인 부담금이 어, 이제 생기는데, 그 공적 보험에서 총 한 달 거주 비용이 한 530만 원 됩니다. 근데 개인 연금이 한 추가적으로 본인이 이제 우리나라 사대보험처럼 국민연금 있고 의료보험이 있고 뭐 이렇잖아요. 건강보험료를 내고. 그래서 국민연금에서 또 이렇게 떼지는 거죠. 그러면 비용 없이 생활이 가능하고, 또 추가 비용을 내면 프리미엄 서비스를 추가 받으실 수 있는 구조였고요. 독일이나 네덜란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은퇴 이후에 제2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었고, 젊었을 때는 급여의 한 4, 50%를 세금으로 내고, 그래서 아껴서 생활하시다가 은퇴 이후에 여유로운 삶을 이제 살고 계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오히려 좀 여유가 많이 없어서 부모님 집에 놀러 오면 부모님들, 은퇴한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용돈을 주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굉장히 이색적이었어요. 우리가 반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변 시설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네,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 건물이 바로 똑같이 생긴 옆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 그러니까 요 건물이 아파트라고 표현하는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옆에 요양원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요양원은 그 층별로 15명씩 2명의 인력이 붙어서 24시간 케어가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 이 낙인감이나 뭐 요양원에 가면 뭐 이런 생각들이 정말 안 들만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드포트 치매 케어판입니다.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이제 제안을 드리는 건 하나는 요양 도시,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주거 시설의 어떤 형태, 운영 형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케어팜입니다. 케어팜.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건데 제가 사실은 좀 인식이 안 좋았어요. 내가 돈을 주고 가서 농장 일을 해야 돼? 라는 인식을 처음에는 소위 말해 제가 좀 가졌는데 실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기 효능감을 느끼고 장애인들, 특히나 하지장애인들이 갑자기 사고로 인해서 발생이 되면 여기 케어팜에 들어가셔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거주시설에 뭐 요양원 안에 그 원예 프로그램을 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라면 이건 거꾸로 케어팜 안에 거주시설 넣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는 케어팜이라고 보시면 돼요. 케어팜은 이제 요 안에 뭐 동물들도 막 키우고요. 뭐 말도 왔다 갔다 하고, 뭐 조랑말도 다니고, 개도 막 다니고, 고양이 다니는데, 이렇게 키우시는 거죠, 본인이. 그리고 이제 나가시면 이런 자연 농원이 있는데, 다리가 불편하신 분은 그냥 그 농장 흙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하실 수 있을 만큼 잡초를 제거하시고, 또 이렇게 요리도 본인이 하시고, 뭐 이런 서로 돕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케어팜입니다. 좀 이색적이더라고요. 그 안에 이제 요양보호사도 있고 간호사도 배치되어 있는 구조였고요. 어쨌든 여기에 주요한 목적은 안전하게 이분들에게 어떤 역할을 주고 효능감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거였습니다. 원예 치료도 하고요. 구조가 좀 이색적이었는데 나중에 좀 설명드리고, 어, 본인 부담금이 여기 일부 들어갑니다. 이 뭐 우리나라 거주시설과 대동소이했고요. 여기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특징적인 부분은 제가 시간 관계상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특징적인 거는 주치의가 가령 우울증이 내가 걸렸어요. 내가 우울증이에요. 주치의랑 상담을 했어요. 그럼 주치의가 처방을 내려줘요. 어떻게? 케어팜. 이거 우리나라 다른 거잖아요. 케어팜에 처방을 내리는 거죠. 케어팜에 가셔서 일정 부분 돌봄 서비스를 받으세요. 그러면 이분은 나는 케어판 협회에 얘기를 해요. 여기 병원, 여기 보시면 병원에서 처방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복지부,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와 같은 곳에서 지자체에 연계를 해서 케어팜에 대한 현황 자료를 다시 보여줍니다. 환자에게. 그러면 환자는 내가 가고 싶은 케어팜, 케어 케어 농장에 가서 하루에 3시간이든 8시간 처방받은 대로 서비스를 받는 거죠. 그러면 의료 수가를 일부 지원받고 내가 자부담을 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부담을 내어서라도 폐업함을 다니면서 말을 키우고 농장을 가꾸고 그 농장에서 가축 수확물을 내가 또 집에 가져와서 먹고 뭐 이런 것들이죠. 이게 케어팜이 굉장히 네덜란드, 독일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케어팜의 효과성이 굉장히 부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울감이 있는 분들이 약을 먹어서 개선하는 것도 병행하면서 자기 효능감을 느낄 수 있게끔. 그리고 그 한적한 여유로운 그곳의 어떤 환경 내에서 풀도 뽑고 그곳에 있는 그 양성되어 있는 그 케어팜의 케어 매니저들과 소통하고 또 협력하고 이런 구조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정신적, 특히 잔존 기능이 있는 기능을 개발하는 형태에서 굉장히 주요하고 유효하더라라는 거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케어팜이 굉장히 각광받고 있고 지금 농기원에서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은 농촌형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 케어팜의 형태로 또 통합돌봄 사업들을 연계해 협력해 나간다면
주요한 또 방법론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또 기대도 해보았습니다. 어떤 긴 시간 제 교육을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잘 교육을 전달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시간 관계상 빨리 넘어간 부분들도 있고요.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또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변 받는 시간 동안 제가 소감을 몇 개 이제 좀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이거 좀 봐주시고요. 제가 이제 그 공무 연수 기간 동안 밖에 새벽에 나왔습니다. 한 5시 정도에 나와서 보니까 이렇게 스름한 어떤 해가 뜨고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참 기분이 묘했는데, 이 이른 아침에, 우리가 저 인식에 독일이나 뭐 이런 네덜란드 굉장히 선진국이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막 양옆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차보다 자전거가 더 많이 다니더라고요. 정말, 어, 이 독일의 문화를 제가 좀 보면, 이 주변에 오래된 집, 이 집이 옛날 그 풍미를 간직한 채 새로 지어도 이렇게 짓는다더라고요. 오래 좀 지켜보는구나. 사람을 오래 좀 깊이 파고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고요. 요 켈른 대성당이라고 합니다. 켈른 대성당. 이 켈른 대성당이 600년 동안 지었습니다. 정말 우리 지금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수백조 원이 요 성당에 탑재되어서 이제 투여되고 있는데 600년 동안 이 하나의 건물을 짓는다는 것 가능한가? 그만큼 좀 오랜 시간 좀 봐주고 있는구나. 건물도 그냥 정말 장인 정신으로 뭘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생각에 빗대어서 우리 통합돌봄 커뮤니케어 시범사업은 이제 갓 5년 내지 6년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뭐 어떤 성과를 내기보다 뭐 실적적인 어떤 수치적인 성과를 고민하기보다 과연 우리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동기화되고 또 정말 주민이 민미케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말 가치로운 말이긴 하지만 어렵지만 그런 것들을 정말 오랜 시간 조금 지켜보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이 마지막 사진은 제가 이제 사실은 저도 이제 직장인이잖아요. 직장인인데 아침에 일찍 이렇게 오다가 그날은 좀 우중충하게 이제 비가 올랑말랑 하더라고요. 오늘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지개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무지개가. 그 무지개가 제가 가는 이 앞 도로에 쫙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일이 힘들고 어렵고 또 어떤 사업이 잘 안 되고 갑갑한 경우들이 다들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참 어렵다, 일이 많다라는 생각을 가지다가 이제 직장에 가는 것이 어쩔 때는 싫은 적도 있잖아요. 근데 이때 무지개가 딱 비치니까 제 인식이 바뀌더라고요. 너무 그날은 희망적이게 되고 오늘은 뭔가 내가 뭘 해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의욕이 막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 이 통합돌봄 사업이 사실은 좀 고단합니다. 특히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내가 이 사업의 담당자가 되는 것이 좀 부담되기도 하실 거고요. 근데 이 통합돌봄은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역 내에서 이 돌봄을 만들어 간다는 좀 어느 정도의 좀 희망을 가지고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 교육을 끝으로 말씀을 올립니다. 하여튼 장시간 교육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또 익숙한 얼굴도 보이고 하는데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사항이 없다면 여기까지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육 영상은 저희 유튜브로 또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특정 기간 동안은 이 교육 영상을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만족도 조사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만족도를 통해서 또 평가를 받기 때문에 좀,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